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요?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물론 이게 의견이 다양한 건 저도 알아요. 시장은요, 여러분 수요 공급으로 돌아요. 근데 수요도 인간의 본능이고요. 공급도 인간의 본능.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안 돼요. 단체적인 얘기를 들어볼까요? 수요도 인간의 본능이다. 수요도 인간의 본능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파트가 올라갈 때, 아파트가 내려갈 때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중에서 누가 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까요? 이상하게도 이때 아파트 수요가 몰려요. 옛날에 서울 아파트 좋은 신축 전부 다 미분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미분양은 무슨 청약점, 기적의 청약 점수가 아니면 지금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시장이 왜 올라갈 때는 아파트 수요가 올라가고 아파트가 내려가고 있을 때는 왜 수요가 없나요? 똑같이 집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의식주 갖다 장난치지 마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뭘 의식주 갖다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런 투기 마인드가 없으면 건설이 안 돼요. 그런 건설이 가능한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어요. 그분들 공산주의 국가 가서 살라 그러면 안 돼요. 자본주의의 달콤함은 정말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해 못 하시죠. 내려갈 때는 아파트 안 돼요. 인간의 본능, 돈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공급, 뭐예요? 아파트 지어서 돈이 된다. 아파트 지어도 돈 안 된다. 공급 언제 많이 하겠어요? 공급 나. 공급 적게. 아시겠어요? 지금 아파트 지으면 돈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분양가를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합니까? 이 아파트를 지어서 2천억을 벌 수 있는데 지금 벌면 500억밖에 못 벌어요. 그럼 1,500억 손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그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건설사 욕하기 바쁜 분들 많으니까 그 얘기는 생략을 할게요. 그런데 뭐 여러분 믿지 마세요. 건설사 욕하는 그분들도 그 브랜드 아파트 살게 해주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참 이중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시장은 어차피 인간의 본능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본능을 믿어야 돼요. 지금 시장이 어떻죠? 아파트가 올라가는 중이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그리고 세금도 있기 때문에 신축 공급도 안 되고 구축 공급도 안 돼요. 그리고 임대에 대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공급도 부족해져요.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은 줄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시장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이 없던 정부의 정책이나 검증도 되지 않은 뭐 인구가 감소한다. 아니면 뭐 위기가 온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평소에 관심도 없던 뭐 가계 부채가 늘어난다. 한국은 부채 덩어리다. 제2의 IMF가 온다. 코로나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제 말 쏙 들어갔죠. 그런 거 말고 수요와 공급, 인간의 본능을 믿고 그걸 탐구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것 때문에 인문학 책을 많이 읽어요. 전 이렇게 느껴요. 그 성공한 분들은 인문학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입니다. 긍정적. 왜냐? 인문학 책을 많이 읽으면요. 긍정적인 사람이 잘 돼요. 그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논리냐면 전 당연히 이거 책에서 읽은 거고요. 자, 긍정적 있고 부정적이 있어요. 참고로 폭락론자들은 부정적인 게 맞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뭐 난 아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모르겠고요. 어차피 뭐 지난 몇 년 동안 시장 다 틀렸으면서 본인 먹고 살라고 사실 틀린 정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틀린 거 인정하고 틀렸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전혀 불만 없어요. 이거 유튜브 채널이니까 자유 채널이잖아요. 괜찮은데 틀린 거는 아예 제쳐놓고 계속해서 남들이 지금 자기 집을 마련을 못하면 경제적으로 위기를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방관하면서 본인은 다른 쪽으로 돈을 챙기고 있잖아요. 그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결과에 대해서 틀린 점이 있다면 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계획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되게 쉽습니다. 시장은 인간의 본능으로 돌아가요. 맞죠? 자, 사람의 본능. 돈은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즉 돈은 사람이 주는 기회로부터 옵니다. 맞죠? 기회를 줘야죠. 저랑 거래를 하고 싶어야지 제가 돈을 버는 거고 저를 취업을 시켜줘야 제가 돈을 버는 거고 저랑 거래를 해줘야 제가 손에 뭐가 남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은 긍정적.
부정적 사람 중 누구와 거래하고 싶으세요? 이건 간단합니다. 굉장히 많은 감정과 여러 가지 의견이 섞여 있을 제 주장이지만 여러분은 결국 긍정적인 사람과 거래를 할 겁니다. 사모님, 이 아파트 한번 보세요. 이게 앞으로 가격 오를 거예요. 살기도 좋아요. 앞으로 도로도 날 거예요. 사모님, 아파트 좀 한번 보고 가세요. 한번 사세요. 앞으로 가격은 떨어질 거지만, 앞으로 인구는 감소할 거지만, 앞으로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고 3기 신도시가 많아서 폭락할 거지만, 아파트 사서 가세요.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 말이 좀 더 솔깃하세요? 긍정적인 끝이죠. 호구되는 거 아니냐고요? 누가 무조건 사래요? 그죠? 제가 사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남들을 아주 우습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마디에서 꼬시면 호구돼서 무조건 사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똑똑해서 남들이 사라 그래도 안 사고 남들은 호구여서 비싼 호가에 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시중에 많던데 남들 돈이 그렇게 우습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집 살 때 고민고민하고 사시는 거예요. 호구 아닙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모든 영역을 합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계속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투자하고 버티고 잽을 날리고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걸 유지하는 그 과정, 그 어렵고 어려운 고통의 과정을 이겨내야만 포기하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결과가 좋아서 과실이 떨어지는 달콤함은 부분적인 거지만 보장된 바가 없어요. 하지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은 마치 포기하는 그 영역이 포기 이꼴 루저. 너무 유행어처럼 퍼뜨리죠. 사람의 본능에 대한 관찰도 없이 포기했으면 패배자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나요? 누가 그래요? 인간이 포기하면 안 된다고? 포기하면 죄악이라고? 포기하면 정말 실패한 사람이라고 누가 그래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투자를 포기하고 내년부터 다시 하면 실패자인가요? 아닐걸요? 제발 남들이 감성적으로 하는 얘기 흔들리지 좀 마세요. 대부분 맞지도 않고 그런 분들 부자도 없어요. 부자들은요, 뭔가 하기 싫을 때 포기해버려요. 왜? 기회비용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거니까요. 제 말은 만약에 이 영역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미 성공한 사람, 이미 실력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포기하는 거랑 이미 기술이 없는 사람이 포기하는 건 다르다고요. 여러분이 아직 투자를 잘 못해요. 아직 실력도 안 돼요. 그런데 포기를 한다. 그럼 실력도 안 쌓이니까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미 어느 정도 일어났어요. 실력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선택의 영역이에요. 즉,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정 시점까지 가야 그 다음부터 포기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일정 영역에 이르기 전까지 포기하면 그 영역까지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산을 오를 때 산 위로 돌덩이를 굴려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정 이하의 힘으로는 돌이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중턱까지 밀으셔야 된다고요. 산이 있으면 돌을 밀어 올릴 때 세게 힘을 줘서 산 등성이가 나올 때까지는 밀어야 돼요. 그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원위치까지 굴러 떨어지거나 아니면 땅에 박히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시점까지 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영원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끼시는데 영원히가 아니라 산 등성이까지 여러분이 익히고 싶은 기술을 익히는 어느 그 시점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포기하지 말라.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이렇게 딱딱 단위를 끊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거 나갑니다. 밑에 이 세 가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사람들, 이미 고수가 된 사람들,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게 초보가 이게 됩니까? 부동산 물건이 한두 개밖에 없는데 그 한두 개가 가격이 떨어지는데 일희일비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참 많아요. 제가 이제 실력도 없고 부동산을 두 개를 샀는데 다 폭락하고 있어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잠을 편하게 잔다? 이미 틀려먹은 거예요. 참 많아요. 그 고통을 느끼라니까요. 아, 난 과정에 있구나. 난 어차피 이걸 익힐 때까지 포기할 수가 없다. 버틴다. 아, 죽겠지만 모르겠다. 이거 외엔 방법이 없다. 자, 그러니까 간절한 분 아니면 코칭을 안 해요. 다 간절하다고 옵니다. 안 간절해요. 중간에 그냥 좀 힘들면 포기하고 오직 수익만 쫓아서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코칭을 안 해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건 기술이에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일정 영역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공통점. 그 다음부터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걸 익힐 수 있어요. 이것도 익혀야 돼요. 일정 시점까지 오면은 왜? 이제 시장을 아니까 오늘은 이렇지만 다음엔 딸 수 있을 거야. 시장을 아니까. 그런데 처음에 실력도 없는 분들이 일일비를 하면은요, 정말 바보가 될 겁니다. 재밌게 한다.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서장훈 씨. 실력 없는 사람한테 즐김 따윈 없어요. 서민한테 여윳돈 따윈 없어요. 이거는 사치스러운 얘기고요. 실력이 일정 이상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그때부터 스스로 재미 요소를 찾게 됩니다. 내가 잘하는 스킬이 몇 개 생기니까요. 그게 될 때, 내 뜻대로 될 때, 나한테 맞는 수익이 나올 때 재미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익히는 과정에서 재미는 상대적으로 덜해요. 왜냐면 여기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공포가 너무 심하거든요. 참고로 시장이 좋을 땐 이 말에 동의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세요.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분산 투자, 안전 투자, 이기는 투자. 말은 멋있어. 말은 너무 멋있어. 초보자가 해보세요, 이거. 분산 투자? 무슨 분산 투자야? 무슨 분산을 할 건데요? 안전 투자요? 잘 모르고 하는데 안전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이기는 투자요? 저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기고 시작하는 투자는 없어요. 나중에 지나 보니까 이긴 거지. 즉,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말들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특히 이 세계는 일정 시점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일희일비하지 말아야죠. 재밌게 하면 좋죠. 분산해야 되고 안전하게 해야 되고 이기는 투자 해야죠. 근데 초보자분들이 처음부터 이걸 욕심내지 마시고요. 일단 이런 건 지우세요. 안 돼요.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참고로 인정할게요.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워낙 고수가 전문가 고수가 너무 많은 영역이라서 정신을 못 차리겠던데요. 저는 어쨌건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처음 해야 되는 건 뭐다? 이거예요. 이 과정은 어떻다? 고통스러워요. 짜증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소소한 재미가 기다리고 있고 처음부터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수익이 나더라도 스스로 경계하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일정 시점까지 올라왔다. 산 등성이에 올라왔다. 그때부터는 다른 것들을 익히시면 돼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오래 투자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성공하고 지금 돈에서 자유로운 분들은 이 정도 공통점은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예요.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저도 이거 늘 생각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 중에 이런 요소를 갖춘 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저처럼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일정 영역까지 올라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눠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제에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맞다는 얘기하기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찍었던 영상은 정리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빨리 한다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잘한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10가지를 완성하려면 공통점은 하나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공부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 10가지 원칙은 여러분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험과 공부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 100권 읽어보세요. 그리고 등기는 하나도 안 쳐. 해보십시오. 뭐가 생기는지. 강사는 될 수 있겠죠. 저 같은 사람들한테 한눈에 꿰뚫어지는 가짜 강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힘내십시오.